네, 태풍 장미가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대 250mm에 달하는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라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장마 상황과 태풍 상황 기상 전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장마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장마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좀 많은 비가, 그러니까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 비가 좀 내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현재는 장마 이 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완전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인접적인 영서 북부라든지 경기 북부에서 새벽까지 좀 비가 내리다가 좀 많이 잦아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을 포함해서 이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약한 비가 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완전히 장마 전선이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북한 지방까지 완전히 좀 올라간 모습이라서 비구름의 대부분이 북한 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에서는 아침 정도까지는 비가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심각하게 어떤 시간당 50에서 70, 80mm 이런 집중호우가 예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예. 태풍은 지금 북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마 전선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는데 중부지방 그러면 장맛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일단 오늘까지로 본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침까지 좀 비가 내리다가 이렇게 장마 전선에 의한 비는 일단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태풍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북한까지 완전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장마 전선이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서 다시 또 장마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늦게 정도부터 해서 그러니까 태풍이 완전히 물러나는 그런 밤 늦게부터 해서 내일까지 계속 또 이제 충청 지방이라든지 전북 지방에서 그러니까 서해상에서 다시 비구름들이 만들어서 들어오면서 이런 서쪽 지방들 위주로 그러니까 충청과 전북 지방 또는 이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태풍 장미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 현재로서는 세력과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는 이 제주 남쪽 한 280km 해상에서 이제 북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 정도에는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 동쪽 해상, 그러니까 서귀포 쪽에 가장 근접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오늘 오후 3시 무렵에는 부산 서쪽 한 60km 해상이니까 통영이나 진주 쪽에 이제 상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5호 태풍 장미가 한반도에 완전히 상륙을 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태풍으로 기록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북동쪽으로 계속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아니면은 포항이라든지 이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오늘 밤 늦게 이제 울릉도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영향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해서 오늘 밤 늦게 정도까지, 그러니까 자정 무렵 정도까지는 한반도가 특히 남부지방, 그중에서도 경남지방이라든지 경북지방, 그리고 일부 전남지방에서 굉장히 강한 이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태풍이 오면은 비가 많은 태풍인지 아니면 강풍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특징을 살펴보는데요. 이번 태풍 장미의 경우는 어떻나요? 예, 우리가 이제 태풍을 보통 이제 분류를 하거나 또는 이제 특징을 볼 때 비를 많이 가지고 올라오는 태풍 또는 강풍을 좀 많이 동반한 태풍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는 하는데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소형 태풍이고 그리고 강풍 반경도 한 250km 정도 그래서 강풍이 그렇게 반경이 넓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낮에 이제 부산 지방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위로부터 한 200km 정도니까 충청 지방까지는 어쨌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수도권 더 위쪽 지방인 수도권 지방 그리고 이제 더 서쪽 지역인 충남이라든지 전북 지방 이런 곳에서는 어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좀 소형 태풍이고 그리고 중심에서의 초속도 한 20m이기 때문에 어떤 이 태풍이 비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강풍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특징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에 태풍이라는 것은 이 기상 현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거든요.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워낙에 지금 이달에만 중부지방이라든지 호남지방에 거의 500에서 800mm에 달하는 많은 비를 좀 쏟아냈죠. 그래서
지반이 좀 많이 약해져 있고 홍수 피해 그리고 각종 침수 피해가 좀 많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한 어떤 기상 현상이 들어온다면 2차적인 추가 피해가 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이번 태풍의 특징을 정한다기보다는 예. 강한 세력의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한 차례 더 내륙 지방을 강타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해상에서도 또 높은 물결이 일기 때문에 해안가로의 접근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조 시각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만조 시각은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이제 높은 시각, 그러니까 네. 하루에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울산이 오전 11시 정도 무렵이 될 것 같고요. 부산이 이제 정오 무렵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남해안 지방에 근접하는 시각이 이제 정오에서 오후 3시에는 이제 아예 상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 만조 시각과 이 경남 남해안 지방에 태풍이 들어오는 시각이 일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부산 때 굉장히 큰 비 피해가 있었을 때도 네. 밤 사이에 이제 만조 시각과 굉장히 큰 폭우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컸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만조 시각이 이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과 같은 이런 굉장히 강한 이 기압계가 들어오게 되면 바닷물을 더 높이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예. 예. 평상시의 바닷물보다 만조 시각 때 더 높은데 이런 태풍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보다 더 높은 그래서 이중으로 바닷물의 높이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가 정오 무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남해안 지방을 완전히 관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남해안 지방의 만조 시각대인 정오 무렵 때 굉장히 큰 침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한반도의 장마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뭐 충청 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비를 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장마가 계속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이제 올라오면서 장마 전선을 북한 지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덥고 습한 공기덩이가 지금 뭐 내륙 지방까지 이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 장마 전선이 북한에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리다가 더 높이 올라가면서 한반도의 장마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늘 밤에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네. 이후에 다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장마 전선도 밑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늦게 정도부터 해서 내일까지 예. 충청이라든지 전북 지역에 장맛비가 다시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후에 다시 또 건조한 아래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내일까지 이제 충청 지방에 머물던 장마 어떤 비구름들이 다시 또 위로 올라가면서 북한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마 전선이 계속 뭐 아래 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수요일 이후부터는 완전히 북한 지방에 머물면서 북한 지방 위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예. 이와 인접한 지역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뭐 경기 북부, 영서 북부 또는 서울 뭐 이를 이제 수도권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그래픽에서 금요일까지 비가 예상이 돼 있죠. 그래서 수도권 영서 지방은 금요일 14일 정도까지 장맛비가 좀 내리다가 이후에 주말부터 장마가 종료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장마가 끝난 뒤에도 가을 장마라고 해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 우리가 이제 가을 장마 또는 2차 장마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7월 말 또는 이제 8월 상순 이때쯤 이제 많이 내리곤 합니다. 9월 상순이죠. 9월 상순쯤에 이제 많이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예. 보통은 8월 달 광복절 무렵 정도까지가 이제 폭염의 절정기라고 볼 수 있고 8월 중하순 정도부터는 폭염의 절정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반도 내륙을 뒤덮고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덩이도 남쪽으로 처지는 시기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뭐 중부지방의 장마가 14일 정도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거의 광복절 무렵까지 장마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폭염의 절정기도 이제 이미 지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끝나면 당연히 이제 폭염이라든지 열대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심한 어떤 뭐 35, 6도를 넘나들거나 40도를 넘는 그런 정도의 기록적인 폭염까지는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고온다습한 공기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9월 달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북쪽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지금 7월 달, 8월 달에 계속 이 장맛비가 폭우처럼 내리는 원인 중에 하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인데 네. 예. 다시 이제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9월 초순 정도에 굉장히 강한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 장마도 계속될 것 같고요. 태풍 장미 이후에 그러면 또 다른 태풍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네, 역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찬 공기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폭염의 절정기가 광복절 이후에 지나면서 덥고 습한 공기덩이 뜨거운 수증기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지금도 이 고온다습한 공기, 우리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애매하게 남부지방에 좀 걸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대구도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보통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뭐 8월 달에 한여름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게 되면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국 쪽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가을 이후에는 이제 일본 쪽으로 완전히 수축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렇게 지금 좀 폭염이 누그러지는 시기에 한반도에 이 태풍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장마가 끝난 다음부터 폭염이 당장 누그러지는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뭐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뭐 가을 장마와 맞물려서 예. 이 태풍도 9월 달부터 해서 한반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것 같고요. 특히 예. 최근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월 태풍이라고 해서 굉장히 늦가을의 태풍이 한반도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최근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앞으로 10월 달까지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요. 이 태풍이 다가올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태풍은 워낙에 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7월 달과 8월 달은 굉장히 강한 장맛비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컸죠. 그래서 뭐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들, 무슨 뭐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집 주변에 배수로라든지 어떤 하수구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태풍이 올라오면 강풍을 동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초속 20m에서 일부 도서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은 초속 25m까지도 예상이 되는데요. 네. 어떤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창문 틀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주변의 시설물들이 좀 날아갈 위험성이 높습니다. 초속 한 10에서 15m면은 간판이 떨어져 날아갈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집 주변에 어떤 날아갈 물건들, 시설물들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대 5m까지 굉장히 높게 일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많은 바닷물도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해상에서의 선박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선박들이 단단히 고정이 돼 있을 텐데 워낙에 많은 바닷물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해안가로 이 고정된 선박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2차적인 피해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박들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태풍특보가 내려지게 되면 굉장히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예.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태풍특보가 다 내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오늘 밤까지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마와 태풍 상황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